안녕하세요. 참 시간이 빨리 좀 흐르는 것 같아요. 어, 이번 주는 수요일 또 하루 쉬었던 날이 있고 해서 벌써 뭐 금요일, 내일이면 주말 이렇게 됐는데 오늘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게 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협의회에서는 오픈 토론방이라는 것도 하나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올라오는 내용들이 어, 저희와 뜻이 다른 쪽에서 어, 들어오신 분들이 가끔씩 글을 올리고 뭐 소위 말해서 치고 빠지는 그런 식의 어, 글을 올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저희 운영진에 계시는 분이 글도 가리고 그다음에 뭐 강퇴도 시키고 저도 그럴 경우가 있지만은 그런데 그 숫자는 실제로 많지는 않은데 오늘도 그런 내용이 좀 있었고 그 내용을 다루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2019년 9월 17일에 KOK 플레이 베타 버전을 시작으로 해서 2019년 11월 6일에 최시의 공화국의 KOK 파운데이션을 법인 설립을 하고 이렇게 쭉 진행이 된 게 지금 2024년 오늘이 5월 17일이지요. 거의 만 5년이 다 돼가요. 그러는 와중에 저희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KOK 플레이로 기축통화는 오로지 KOK밖에 없었고 KOK가 KOK 이 사업에 주된 것은 플랫폼 사업이었고 어, 전 세계의 모든 문화적, 뭐 경제적 혜택을 못 누리는 분들을 많이 유입을 해서 KOK 가치가 상승이 되고 그 가치를 모두 공유하자는, 쉐어하자는 그런 의미로 이 사업이 시작이 돼서 쭉 진행이 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KOK 가치는 뭐 끝도 없이 추락을 했고 그 추락을 이제는 거의 뭐 어, 현재 상태로는 더 떨어지거나 뭐 그런 거는 잘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KOK를 보는 관점들이 그리고 여기에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런 몇 가지 종류를 제가 한번 오늘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첫 번째 하나가 그 KOK는 이미 망했다. 그래서 이 망한 상태에서 우리가 법적으로 어, 고소를 하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어떠한 범죄에 대해 가지고 그 법정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유죄가 선고가 되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원금을 찾겠다. 이게 사기 유사수신을 어, 뭐 주장을 하는 쪽이죠. 그러면서 태초부터 스캠 코인이고 그리고 지금 이 KOK는 다시는 살아날 수도 없다. 이미 끝났다. 이런 주장을 하는 쪽이 있어요. 또 하나는 K 스테디움이라는 메인넷이 그 만들어지고 K 스테디움 메인넷이라는 곳으로 근데 사람들은 K 스테디움 메인넷으로 옮겨갔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커뮤니티 풀로 소위 말하는 투자 회사로 자산을 이전을 한 정도. 그리고 그 커뮤니티 풀에 있는 사람들이 K 스테디움을 운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커뮤니티 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운영을 한다라고 해요. 근데 되게 웃기는 게 처음에 자산을 이전을 할 때는 기관 투자자들이 초기 투자를 통해서 엄청난 베네핏,
그러니까 프라핏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 보면은 뭘 만들어 놓으면은 SO라는 용어를 써요. SO가 노드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 노드는 또 뭘 하느냐? 소위 말하는 그 트랜잭션이 일어나고 있을 때는 검증을 하고 뭐 그런 걸로 해 가지고 보상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완전히 그 의미 자체가 달라졌지요. 커뮤니티 풀이라는 거는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관 투자자들이 가지고 가던 그런 그 수익을 개개인의 개인 투자자들이 그 역할을 어 이 그 크립토 다오 크립토 VC라고 하나요? 뭐 그 명칭이 그런데 투자 회사잖아요. 근데 투자 회사라는 거는 어떠한 투자처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좀 것들을 어 뭐 어떻게 보면은 투자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투표를 통해서 여기에다 투자를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거를 결정하는 게 커뮤니티 풀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SO라는 거를 K 스테디움에 어 S를 따고 오너를 따 가지고 스테디움 오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뭐 다른 것들도 이 공지가 되고 어떠한 내용들이 발표가 되고 나서 그 발표되는 내용들 속에서도 뭐 이전에 공지했는 것과 이후에 공지했는 것 거기에 용어도 차이가 나고 이 말바꿈도 많고 뭐 뒤죽박죽이 되어 왔던 거를 생각하면 별로 뭐 그 놀라운 것도 아니에요. 커뮤니티 풀은 말 그대로 제가 생각하는 그 커뮤니티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도 이 커뮤니티 풀이라는 것 자체는 투자 회사 역할, VC 역할을 하는 것 그걸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언젠가부터 이게 K 스테디움이라는 그 메인넷을 좌지우지하는 다오의 역할을 하는 게 커뮤니티 풀이라고 그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게 K 스테디움의 법인도 그 재단 이사장이 그 최영기 이사장도 마찬가지였지만은 토마스 프레이라는 사람의 그 취임사를 보더라도 KOK 파운데이션의 K 스테디움도 KOK 플레이도 다 KOK 파운데이션 재단에 속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근데 운영사로 K 스테디움 PT라고 설립을 해서 기존의 메타 MS 가지고 있던 이런 역할들을 그쪽으로 넘기고 근데 뭐 굳이 그렇게 넘기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지요. 그랬는데 이게 결국에는 운영사라고 하던 K스테디움 PT가 지금은 K스테디움 메인넷의 어, 일종의 법인의 뭐 주인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고 본래는 K스테디움 PT가 운영사라고 했는데 그게 운영사가 아니고 그 일종의 어, 법인의 법인을 설립을 해서 그 K 스테디움을 어, 완전히 그 법적으로 거기에서 모든 걸 다루고 있다. 뭐 이렇게 변질이 되어 버렸고 거기에다가 운영사라는 의미보다는 제가 김판용 씨하고 통화를 한 내용에도 그렇게 자기가 언급을 했어요. K 스테디움을 어, 개발을 하는 것에만 자기들은 일을 하고 있을 뿐 다른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제 그 통화한 내용 그거를 제가 녹취를 해 놨기 때문에 제가 그 직접 들려 드리는 거는
거기에서 오케이 하면 전 그거 돌려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운영사라는 거는 크립티드라는 주식회사 미디움의 부사장으로 있던 박윤성 씨가 지금 그 법인 대표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운영사예요. 그래서 송가병 씨도 정재섭 씨하고 통한 내용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 미디움이 미더워 가지고 거기가 더 미더워서 거기를 어, 그 더 지지한다거나 그다음에 최영규 이사장을 지지를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최영규 이사장은 실체가 없고 미디움의 김판용 씨는 실체가 있다 이거예요. 그 실체라는 게 법인을 가지고 있다. 그 정도고 기술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 지금까지 시스템 점검, 그다음에 오입금 발생, 뭐 기타 등등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어, 쇼핑몰 같은 경우에도 뭐 벌써 한 8개월 정도 됐죠. 그게 아예 작동이 안 되는 게. 그리고 지금 우리가 KOK를 거래소로 내보내는 것도 지금은 안 됐다. 제가 얼마 전에 어,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9월 23일에 한 12만 8천 개를 바이비트인지 그쪽으로 출금을 했는데 여전히 아직도 돌고 있다. 어디에서? 결국에는 KOK 플레이 앱에서 어,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죠. 8개월이 지났는데 그게 아직도 처리가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오늘 그 저희 오픈 토론방에 나왔던 이야기가 그 지워졌긴 하지만은 제가 얼핏 보기로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하고자 하는데 그들끼리 뭔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 우리가 그쪽을 좀 믿고 기다려 줘야 되지 않냐. 2년 기다려 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는 현재 거기에서 운영을 하면서 뭐 뒤에부터 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 그 또 커뮤니티 풀에 커뮤니티가 형성이 된 것도 KOK에서 자산 이전을 한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최소 90% 이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한 8만 명 된다고 하잖아요. 토탈에서 2년을 굴렸는데 실제로 그 커뮤니티 또는 생태계 뭐 이런 걸로 따졌을 때는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숫자지요. 근데 그 8만 명이 다 좀 뭔가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어, 숫자라 그러면은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 투표를 하는데 또 참여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는지 그거는 스스로들이 더 잘할 거예요. 그다음에 매일같이 하는 이야기가 그 뭐 오프라인이든 그다음에 온라인 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든 배우라고 학습하라고 뭐 그런 식의 이야기밖에 없잖아요. K 스테디움이 답이 될 수가 없어요. B앱도 사람이 정말 많고 그거를 가지는 사람의 숫자가 많고 그다음에 이 KOK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 어려울 게 없잖아요. 소개하는데도 문제도 없고 거기에 정상적인 양질의 콘텐츠들이 제공만 된다고 하면은 너무나 쉽죠. 제가 그런 비유를 많이 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KOK 플레이에 콘텐츠가 있는데 나도 내가 나이가 있고 내가 잘 모르더라도 내가 로그인을 해가지고 콘텐츠 부분에 들어가가지고 드라마, 영화를 하나 클릭을 해가지고 보여주면서 내가 예를 들어갖고 프리미엄 구독권을 가지고서 4.57개 정도를 정기 구독권 1개월짜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봐라 여기에 이런 영화, 이런 드라마 이런 것들이 그 정말 인기리 끝났고 뭐 이런 것들이 여기 와 있지 않냐
K 콘텐츠라면서요. 그럼 K 콘텐츠를 새로 제작을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또 KK 플레이의 앱에 잡아 놓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자체 제작을 해 가지고 올려 놓는다 손 치더라도 이 KOK 플레이에 회원 가입을 하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는 이것조차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 없는 거지요. 그렇다고 그거를 뭐 일반적인 광고처럼 광고를 때려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쉽게 보여주면 돼요. 그다음에 보상 나오는 거 보여주면 돼요. 정말 너무 심플해요. 근데 똑같은 거를 내 거를 가지고서 보여주면서 소개를 할 수 있는 반면에 K스테디움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거는 사실은 내가 그 게임을 뭐 예를 들어 게임이 있다 그러면 게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뭐 플럭스의 기능이 있다 그러면 플럭스에 대한 기능을 자기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루이가 어떻게 보상이 돼 가지고 어떤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커뮤니티 풀에 이렇게 투자금을 받았는데 그 투자금의 투자용의 자산의 수가 예를 들어서 7억 개다. 7억 개인데 이게 실제로 가치가 엄청 있어 가지고 뭐 $1면은 7억 불 되니까 그러면 한 그 9천억 정도 되나요? 뭐 그렇게 되는데 이게 0.00 0.0 뭐 한 3, 4 그래 가지고 곱해 가지고 계산을 해 보면은 가격은 일단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인제 커뮤니티 풀에 들어가 있는 그 풀의 금액이 투자 금액이 이만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좀 줄어드는 데다가 이거를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꺼잡아 내 가지고 거래소에 내보내면은 그 수량이 뭐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갖고 한 2만 몇천 달러가 24 시간 동안 움직였는데 그거를 그 현재 고때의 거래소 가격 가지고 곱해 보면요. 나눠 보면은 한 60만 개밖에 안 돼요. 24 시간 동안 움직이는 개수가. 루이는 어떨까? 훨씬 적죠. 이런 정도의 수는 거래소의 가치가 상승이 된다 뭐 그런 것 자체를 사실은 어 생각을 할 수 없는 정도지요. 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 볼록스 뭐 런치패드 뭐 기타 등등 뭐 게임 같은 경우는 제노 드래곤 이렇게 내가 게임을 할 줄 알고 그거를 정말 재미가 있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봐라. 내가 해 볼게. 너도 이거 재미있다라고 생각하고 여기 들어올 수 있을 거야."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있냐는 거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거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가 될 거냐.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거 자체도 뭐 KOK를 좀 기다려 주고 그들을 믿고서 좀 해 줘야 된다는 이런 의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커뮤니티 풀이라는 데가 결국에는 예전에 KOK 플레이에서 하던 리퍼럴 보상을 리프를 해서 리프를 통해 가지고 신규 유저를 끌어들이겠다. 신규 투자자를 이야기를 해야 되죠, 실제로는. 신규 투자자인데 거기는 투자자, 그다음에 사용자, 뭐 그다음에 인제 뭔가 우리식으로 하면은 프론티어 역할까지도 해야 되는 다 역할을 해야지만이 이게 돌아가요. 근데 그럴 만한 사람들이 있겠느냐?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던 고거 쪼끔 더 이야기하면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7억 개가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어떤 업체에서 개발을 하는데 뭐 송가병 씨 이야기대로 하자면은 26억을 제너 드래곤에 투자를 했다. 근데 26억 정도가 되면은 한 200만 불 정도가 되잖아요. 200만 불짜리를 200만 불을 만들기 위해서 K스타라는 거를 거래소로 내보냈을 때
얼만큼의 가치가 그 거래소의 가격이 떨어질지 또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그러면은 200만 불을 위해 가지고 몇 개 정도를 투자를 할 거다라고 했는데 가격이 또 떨어지면은 지난번에 그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투자를 한다라고 해 놓고 개수가 정해졌어요.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는 300만 개를 이야기했다가 700만 개로 바뀌었을 거예요. 왜? 같이 하락이 돼 버렸으니까. 그만큼을 보상하기 위해서 300만 개가 700만 개가 됐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또 700만 개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게 실제로 거래소로 나오면 더 떨어지겠죠. 그러면 700만 개를 팔아고 줘도 실제로 거기에 실제 원화로 주기로 했는 금액 또는 뭐 US 달러로 주기로 했는 금액에 비하면은 또 처질 거예요. 그럼 또 추가로 또 나와야 돼요. 공급 과잉이지요. 많이 나오고 매수자가 없으면 결국에는 가격은, 그러니까 300만 개를 매수자가 아무리 사려고 해도 뭐 30만 개밖에 사는 사람이 없다. 근데 더 저 밑에 가격 내려가 가지고 보면은 한 100만 개가 될 거고 더 쭉 내려가 가지고는 300만 개가 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0.03 짜리가 0.003이 돼야지만이 300만 개를 다 팔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K스테디움이 답이고 K스테디움을 믿고서 기다려 줘야 되고 뭐 누구한테 누가 뭘 해 주기에 기다려 줘야 되는지, 거기를 또 뭘 믿고서 어 기다려 줘야 되는지,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이것 자체도 사실은 어 말이 좀 안 되지요. 근데 이런 주장들을 하고 치고 빠지기식 글을 한 개 올려놔 놓고 어 쑥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보니까 제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다가 저희 운영진 쪽에서 강퇴를 시켰는 것 같은데, 그런 인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오픈 토론방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인제 이도 저도 아닌 방관자적인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지요, 현재 상태에서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K스테디움 같은 경우에는 8만 명 중에서 제가 실제로 여기에서 뭔가 조금 활동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하는 사람을 봤을 때는 한 1%에서 5%그 사이, 엄청 많죠. 저는 이거를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좀 많이 그 퍼센테이지를 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뭐 한 5% 정도. 그러면 나머지 95%는 뭐냐 이거죠. 이 사람들은 눈만 끔뻑끔뻑 하는 사람들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로 KOK 저기 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한 80만 명 이상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봤을 때는 그래도 80만 명은 넘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80만 명 중에서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뭐 법적으로 뭘 하든 어떠한 이거를 자기 피해를 좀 회복을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사람을 숫자를 따진다 그러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1%에서 5%가 아니고, 저는 계산을 안 해 봤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80만에 한 800 명이다라고 하면은 얼마 정도가 돼요? 80만 명에 1000분의 1 정도가 되나? 그러면 0.1%나 0.01% 정도만 뭔가를 해 보겠다라고 열심히, 그리고 좀 모르지만은 함께 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나머지는, 그렇게 따지면 99.9% 이상이 관심이 없는 거지요.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그 정보 하나도 그 갖기가 쉽지 않은 분들 뭐 소위 말해서 유튜브도 이 사용을 하실 줄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몰라서 방관자 역할이 되고 아예 어 뭐 관심을 인제 처음에 이야기했다시피 '개혁회는 끝났다. 망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오늘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하나 받았어요. 그 메시지가 그분은 뭐 수백만 원 정도를 그 투자를 했는데 며느리 아기가 태어났고 거기에 뭐 아기를 위한 무슨 그 보험을 좀 들어 줄 걸. 근데 돈은 자기가 좀 가지고 있던 몇백만 원, 수백만 원을 KOK에 투자를 해 가지고 어 저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한번 보내면서 잘 좀 그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살아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글을 보내 주셔 가지고 뭐 저도 인제 간단하게 답변을 하기는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아 거래소 가격이 이미 저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저는 그 퍼센테이지를 우리 KOK 그 자산 이전을 하지 않은 KOK 플레이 플랫폼에 그대로 남아 계시는 분 기준으로 보면은 99.9% 정도가 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시는 분들이 태반일 거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예를 들어서 비대위라는 데가 한 1,000명 정도 뭐 거기에 중복되어 있는 사람 분명히 많지요. 저희 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중복이 안 돼 있는 거는 우리 KOK KOK 프론티어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한 260여 명이 있어요. 여기는 중복을 해서 있든 어쨌든 간에 여기는 실명 위주로만 돼 있으니까 우리는 이 인원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고스란히 근데 거기서도 실제로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한 절반 120 명에서 150명 정도 뭐 이 정도 외에는 우리 KOK 프론티어 협의회에 있는 나머지 분들은 아까 뭐 벌써 이 "개혁회의는 끝났다." 뭐 "망했다." 뭐 방관자적인 역할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은 그 주장을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명확하게 그런 근거를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인제 주장을 하는 거는 정상화를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기본은 정상화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이유는 딱 한 가지뿐이에요. 스테이킹이에요, 스테이킹. 스테이킹의 개념을 알고 그 스테이킹이 분명히 4 가지가 있었다는 거 다 아실 만한 분들은 아세요. 그런데 스테이킹을 했는 것 중에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KOK니까 KOK의 거래소의 가격만 보면은 아예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 수백만 개가 된다 손 쳐도 그거는 가치가 실제로 우리가 아는 법정 화폐로 바꿨을 때 손에 쥐었을 때 그 숫자를 거래소를 통해서 매도를 하고 내가 손에 쥐는 현금을 생각을 했을 때는 형편없는 가치지요. 이것만 놓고 보면은 "KOK가 망했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우리가 잊고 있었던 거, 그다음에 스테이킹이라는 개념을 생각을 하면은 나머지 비트, 이드, 테드라는 거는 제가 이것도 정말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은 USDT, 테드 같은 경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1달러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가 들어갔었, 그 스테이킹을 하는데 들어와 있었다. 그러면 1억 불이에요. 이더리움, 비트코인, 그 어느 그 거래소에 있는 어, 암호화폐의 가격 중에서 가치 중에서 이만한 가격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없어요. 이게 비트코인이 뭐 14,000, 15,000달러까지 내려갔다가 거의 7만 불까지 올라갔다가 그 14,000, 5,000달러까지 내려왔다가 74,000달러까지 올라갔잖아요. 지금도 한 65,000달러 정도 할걸요, 한 개당. 이더리움은 어때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뭐 엄청 떨어졌다가 이것도 지금 거의 3,000달러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3,000 뭐 수백 달러가 됐었죠. 그러면은 KOK에서 스테이킹을 할 때 뒤에 하신 분들은 사실은 뭐 거기에 일조한 바가 없지만은 좀 일찍 하셨던 분들은 그게 적어도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보면은 2022년 한 6월, 7월, 8월까지도 비트나 이더로 스테이킹을 하신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수량들이 지금 몇 개 있느냐? 제가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도 많은 그 설명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이라도 우리가 어, 다시 옛날의 영광을 찾을 수 있는 이유가 스테이킹이라는 것 자체는 어떠한 놈도 그거를 쓸 수가 없다. 그거는 보관되어 있다가 그 돌려줘야 되는 거고 재단의 이사장이든 운영사의 자칭 운영사라고 하는 곳이든 어디든 어떠한 놈도 스태킹에 대해서는 손을 타치를 하면은 이거는 그 즉시 범죄다. 예를 들어서 그게 출금이 되는 부분이 교환자산 뭐 예전에 KOK 가지고 거래소로 내보내서 현금화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 그거를 일정 기간 동안 KOK를 보상을 받고 또는 해지를 하는 거를 비트나 이더로 교환을 해 줘 가지고 현금화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어떤 경우도 스태킹되어 있는 거는 손을 댈 수가 없다. 근데 제가 확인을 한 그 수량은 어마어마해요. 그렇다면은 지금 KOK 가격이 예를 들어서 0.003달러라고 했을 때 조금 전에 제가 어 이 통상적으로 그 죽음 들어오기 전에 뭐 어 KOK 가격, 거래소 가격, 그다음에 K스타와 루이의 가격을 제가 한 번씩 보고 들어와요. 0.003 조금 넘어요. 그걸로 쿠코인만 저는 주로 확인을 하는데 10만 달러가 넘어요. 10만 달러가 넘는데 그거를 하루 거래 수량이 거래 대금으로는 10만 8천 달러인가 그랬는데 어 거래 수량이 몇 개나 하면 3,100만 개가 3,000 거의 200만 개 정도가 돼요. 3,200만 개. 아까 제가 케이스당 몇 개라 그랬어요. 2만 몇천 달러 가지고 그거를 현재 거래소 가격으로 제가 나눠 보니까 59만 몇 개가 돼요. 거의 다 해요. 근데 KOK 같은 경우에는 0.003 얼마다 보니까 하루 거래량이 24시간 거래량이 3,100만 개, 3,200만 개가 된다 이거죠. 얼마 가지고?
사고 팔고 어쨌든 치고받고 하더라도 10만 8천 달러 가지고 3,200만 개를 3,200만 개가 움직였다는 이야기죠. 그럼 3,200만 개를 어 예를 들어 가지고 10만 달러 이상 정도가 되면은 그 정도를 없앨 수 있다. 그거를 매수를 해 가지고 소각을 시킬 수 있다. 가격을 상승을 시키는데 뭐 보통 사람들이 어 소각을 가장 소각을 시킨다는 그런 공지가 뜨면은 가격이 상승을 할 거다라고 어떤 암호화폐들 경우에도 그렇게들 이해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거래소에 예를 들어서 1억 개가 있으면 1억 개를 다 없애버리는데 저는 뭐 수십억 정도만 있으면은 실을 말릴 수도 있을 거다. 근데 비트코인 하나가 6만 6만 한 5천 달러다. 그러면은 이거 한 10개만 있으면은 60만 달러, 65만 달러 뭐 이렇게 되잖아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10개가 아니고 어 한 100개 정도가 된다. 650만 달러죠. 650만 달러를 가지고서 650만 달러면은 하나로 하면은 한 80억 되나요? 근데 그 정도도 필요 없어요.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한 10억에서 15억 정도가 되면은 이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데까지 가격이 올라가고 매수가 많아지니까 기다리고 있는 놈들 그거 사주면 안 되고 그냥 일정 금액 정도에서 요게 거기로 다 내 나가도록 매도를 하려고 내놓은 게 고 일정 금액 정도에서 쪼끔의 인제 편차는 있을 수 있지만 고 정도에서만 계속 사 준다고 하면은 정말 돈 얼마 들이지 않고도 그거를 다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소각을 했으면은 유통 물량은 15 개로 뭐 신고를 했으니까 추가로 다른 그 개업계에서 보관을 하고 있던 것들을 보상 재원으로 추가를 하고 그다음에 이 단연간 단연간이 아니고 1년 한 5 개월 1년 뭐 거의 한 2년 정도 지금 우리가 고생을 한 만큼 이거를 보상을 하는 것 자체를 바를 뒤로 좀 미뤄 준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후원 수익을 또 살리고 이 후원 수익을 리퍼럴 리워드지요. 리퍼럴을 할 수 있도록 뭐 1대 2대 정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신규로 들어오고 여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를 좀 감안을 해야 된다는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플랫폼 가격도 좀 내려올 정도까지 그다음에 어 스테이킹을 신규로 하는 거 이거 자체를 어느 일정 금액 이상은 못 하도록 그리고 재스테이킹은 이미 우리와 같은 경우에는 재스테이킹이 되도록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본래 추구하던 부분과는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재스테이킹은 여전히 없애야 돼요. 그런데 300불 해 놨던 사람이 뭐 나중에 가서는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공지로 나왔던 건 5,000불 기준이잖아요. 지금은 5,000불도 너무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 가지고 플랫폼 가격하고 거래소 가격이 비슷하게 이게 예전에 인제 상승하듯이 고러한 게 제가 계산을 해 보기에는 19 차례의 평균을 내 보면 26.3% 인가 평균적으로 갭의 차이가 플랫폼 가격과 거래소의 가격은 고 정도의 갭을 두고서 있었어요. 그게 최고로 그게 에버리지로 한 거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50% 상승을 플랫폼 가격을 50% 상승을 시킨 경우도 있고 뭐 100%도 있었나? 그다음에 10 몇 프로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건데 그냥 좀 설명을 좀 쉽게 드리고자 해 가지고 말씀드리자면은 그거를 에버리지를 내보면은 평균을 내보면은 26 점 몇 프로 정도가 이 플랫폼 가격과 거래소의 가격은 그 편차가 완전 갭이 고만큼 있었던 거죠. 그런 정도까지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그 갭이 그 정도가 됐을 경우에는 뭐랄까 지금은 그 신규 스테이킹 하는 사람들이라 손 치더라도 그 리밋을 뭐 제가 보기에는 5,000달러는 너무너무 큰 그 금액이에요. 지금 상태에서는 뭐 한 500달러, 500달러도 지금 이런 갭을 그 플랫폼 가격이 7달러인데 0.003 정도 되는 상태에서는 500달러도 너무나 큰 금액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 좀 정리가 될 때까지는 사실은 시켜 신규 스테이킹을 할 사람들을 신규 참여자들을 소개를 한다는 것도 그것은 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이유는 딱 한 가지요. 기존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이후에 들어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인제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는 엄청난 디스어드밴티지를 불이익을 당한다는 이야기죠. 500달러 가지고 지금과 같은 금액으로 했을 때는 그게 스테이킹 되는 거를 500달러라고 봤을 때는 뭐 5,000달러고 뭐 이렇다고 하더라도 수십 달러 아니면 수 달러 가지고도 그만큼의 가치의 개수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0.003 달러인데 이거를 10,000개를 샀다고 하면은 300 달러가 되겠네요. 공을 하나 둘 그러니까 만이니까 30 달러인가요? 300 달러인가 뭐 그 정도를 하면은 10,000개가 돼 버려요. 그러면은 10,000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어떤 기준이에요? 7 달러 기준이에요. 그럼 70,000 달러라 해야 되는데 30 달러 가지고 70,000 달러하고 똑같이 적용을 받으면은 이거는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좀 복잡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 실제로 또 정리를 하면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저희 그 단체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는 스테이킹 되는 걸 찾겠다는 거고 이거를 어떤 그 범죄 집단이라고 저는 뭐 정의를 하는 거고 그 법적으로 지금 대응도 하고 있는 거지만은 스테이킹 지갑 주소를 그들이 모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는 거를 저는 어떠한 명백하게 명확하게 그거를 반론을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스테이킹 지갑만 알면은 그 지갑을 지갑 주소만 알면은 몇 개의 수량이 지금 현재 남아 있는지 그다음에 거기 이력들이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서 그 예전에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4조 원 했을 때 저는 2.5%면은 어 1,000억 원 정도만 있어도 이거는 살아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정말 그 정도도 그 정도가 안 되더라도 이거는 살아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KOK를 거래소 있는 거 싸그리 다 사 버리면은 근데 남았는 게 뭐 한 수천 개, 수만 개가 요렇게 남아 있는데 금액별로 해 가지고 올라가는 게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7 달러에 최고로 높이 그 오더북에 내놨는 게 한 10 개가 있고 그 밑에 뭐 또 몇 개가 있고 몇 개가 있고 해 가지고 이게 한 수천 개가 또는 수만 개가 있다 손 치더라도 이거 다 사 버린다라고 하면은 비트나 이더 이런 거를
팔고 아니면 USDT를 가지고서 그거를 사서 이 나머지 스테이킹 수단으로 사용이 있었던 비트이더 테더를 하나의 KOK라는 하나의 기축통화로만 통합을 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조금의 금액 가지고 또 $7까지 올리는 거는 저는 정말 뭐 일도 아니라고 봐요. 근데 그건 시간이 좀 걸리죠. 왜? 여기에 정치되어 있던 그 수량들이 아주 낮은 가격에 가지고 사놓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것들을 소진이 되지 않는 이상은 그냥 막 올려주면은, 예를 들어서 0.003에 샀던 사람이 $7까지 올라가도록 뭐 한 $3 가지고 0.003이면은 1000개를 가질 수 있나요? $3 가지고 1000개를 가지고 있다가 이게 $7가 되면은 $7000가 돼요. $3에서 $7000가 되면은 몇 배가 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되도록 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많은 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 가격을 올리는 부분도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야 된다. 시간이 좀 걸려도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리고 이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비트 이더 테드가 존재하는 한 기다리면은 정말 정말 뭐 제가 여기서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얼마의 가격이 될지 몰라요. 그런 와중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실을 다지는 플랫폼 가격, 그다음에 콘텐츠, 양질 콘텐츠가 우리 KOK 앱에서 누구나 소개를 할 만큼의 양질의 것이 들어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상화라는 게 오는 거죠. 그리고 플랫폼 가격은 절대로 $1 이하로 내릴 수는 없다. $1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것도 너무 그 낮은 가격이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3, $3.5 여기까지 거래소 가격을 올리는 것도 별 문제가 없고, 그렇다 그러면은 플랫폼 가격을 그만큼 그 언저리로 내려는 것도 별 문제가 안 된다. 왜? 등급 수익 다 사라졌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한테, 그분이 하루에 받았던 등급, 어, 그 KOK 플레이에 있는 그 용어를 그대로 쓰자면은 채굴 수익, 후원 수익, 등급 수익, 이 세 가지 가지고 5200개 하루에 그만큼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기 보면은 등급 수익이 많고요. 뭐 후원 수익이 또 많고. 근데 어, 그 전 세계 하나뿐인 팔성의 와이프가, 그 팔성이라는 사람이 유튜브에 영상 소개를 한 걸 보면 하루에 10,000개를 받아갔대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많은 수량이 나오도록 하는 거는 일단은 좀 막아야 된다. 그래서 보상 재원은 최대한 좀 다시 확보를 하고, 기존에 이미 발행이 됐던 것들은 소각을 좀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가지고 보상을 받았던 것들이 기본적으로 가치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갔을 때는 우리도 거래소로 내보내서 그 사라졌던 공급량, 그거를 다 없애고 공급량을 다시 그 보상을 받은 걸로 거래소에서 공급량이 채워진다고 하면은 그걸 또 받아줄 게 뭐가 있어요. 여전히 비트이더 테더죠, 당장은. 그게 또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게 가격이 어느 정도 유지가 거래소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플랫폼 가격이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봤던 그러한 갭을 유지를 했을 때 그때부터 후원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재가동이 되고 그래야지 신규 우리 재원 스태킹 돼 있던 재원 말고 또 이 수요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거래소는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정상화를 이렇게 가겠다는 건데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를 뭐 꿈 같은 이야기다라고 뭐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내용 자체를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들도 뭐 정말 부지기수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제가 영상을 올려놓은들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한 4, 5천 회 조회도 있었지만은 요즘은 평균적으로 해봐야 뭐 한 500개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80만 중에서 500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또 다 모른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결국에 아 이게 뭐 모든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합의를 하고 거기에서 어떤 거를 추진을 한다. 이거 자체가 어려운 게 어디에 누가 KOK에 참여를 했는지 뭐 예전에는 그 소개하신 분들이 네트워크를 관리를 한다라고 뭐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거 다 박살났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해서 거래소의 가격이 좀 올라가고 셋업이 돼 갔을 때 사람들이 그때에서는 나타나겠죠. 그래서 뭐 어떤 데서는 아 제가 라이즈업 그 이벤트 할 때 컨벤션 했을 때 그때 송가병 씨가 뭐 순교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뒤지는 한 놈도 없죠. 그런 것 때문에 뒤진 거는 어, 여기서는 이제 뒤졌다라고 표현을 하면 되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고통에 견디다 못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순교자 역할을 하겠다는 사람들도 어, 결국에는 지금 그들이 그러니까 5월 6일 2022년 5월 6일자에 거기에서 그들이 내뱉었던 말과 현재 상황을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그 사람 이야기한 거 3시간 20 몇 분에 거의 한 20분 전부터만 들으시면 되고요. 최영규 이사장이 한 거는 초반에 한 50여 분이 있어요. 뭐 한 10여 분 빼고 그 이후인가 뭐 거기서 좀 들어보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 공연이고 뭐 사실 그, 그 이벤트를 하는 데에 뭐 축제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그 재능 기부 그러니까 주로 성악하고 뭐 이런 거 뭐 그게 다지요. 그거 한번 보시면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과 어 그때 그들이 내뱉었던 내용과 비교를 해보면은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도 그들이 내뱉었던 특히 이제 커뮤니티 풀의 노드 운영을 하는 SO들이 이 영상을 내놓거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게 어, 그들이 계속 이야기해 왔던 게 현재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그런 걸 가지고서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처음에는 플랫폼 가격이 정말 중요했었는데 그 시기 놓쳐버렸고 쭉 넘어오다 보니까 이제는 뭐 다 박살이 다 났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 다시 살 수 있는 거는 법적으로 해서 그 스테이킹 되어 있었던 거를 그거는 어느 누구의 소유가 아닌 모두의 이 KOK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자산이라고 봐야 돼요. 왜? 스테이킹이니까. 스테이킹의 종류만 달랐을 뿐이지
스테이킹은 어느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한다. 가장 간단한 예가 이런 거예요. 다른 스테이킹 서비스를 하는데 보면은 스테이킹을 하잖아요. 그거 누가 쓰는 줄 압니까? 그만큼 돌려 추적돼 있어요. 일정 기간이 딱 지나고 나면은 고 이율만큼의 그 보상받는 것과 그것과 다 가지고 가독돼 있어요. 스테이킹을 해 놨는 게 그 재단이라든가 거기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 것처럼 쓰여지면은 이거는 범죄예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저는 가장 정확하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저는 100% 확신을 해요. 그 나머지 개인적으로 뭐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는 정도는 개인 개인의 몫이에요, 그거는. 그렇지만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자체는 이 방법 외에는 이러한 그 절차대로 이거를 목표로 가지 않고 이렇게 가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K 스테디움 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건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뭐 동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소프트웨어 업체로 설립일자부터 기준으로 해 가지고 봤을 때 그리고 지금 맨파워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거기가 다른 데에 비해 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알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분류를 하자면은 한 4 가지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하나는 이미 망했다. 또 하나는 어 그냥 방관자적인 입장으로 뭐 방관자가 되려고 된 게 아니고 뭐 정보를 입수를 할 만한 데도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정보가 입수가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260여 명 중에서 저는 절반 정도는 사실은 다 내보내고 싶어요. 필요 없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일종의 방관자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감이 익어서 홍시가 되어서 떨어질 때까지 중력에 의해서 자유낙하가 된 그 장소에 입만 딱 벌리고 있는 이런 류의 사람들을 방관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정보를 입수를 못해서 방관자의 입장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으면서도 방관자처럼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K스테디움이라는 여기에 '이게 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기다리면 뭔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토큰들의 그 개수가 어느 정도예요? 지금 거기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한 개를 제대로 살리기도 힘이 드는데 이것저것 그다음에 에어드랍이든 뭐 이벤트를 해 가지고 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에어드랍 주는 거 봤어요? 솔라나 같이 이렇게 뭐 좀 막강한 것들 에어드랍 주는 거 봤어요? 다 시원찮은 것들 에어드랍하고 그것들은 가치가 없어요. 홍보용으로 써먹는 정도일 뿐이지 에어드랍 되는 거 뭐 가치가 있던가요? 제가 어느 날 어 내용 뭐 저기 어떤 블로그에서 그 내용을 좀 보면서 100% 공감을 했어요. 이벤트도 어 실제로 뭐 이
저도 그 통신사를 이용을 하면서 그런 걸 한 번씩 느낄 때가 있는데, 기존 고객들을 더 뜻받들거나 더 좋은 프라핏을 또는 베네핏을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신규에 대해서 또는 뭐 통신사 이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저는 그런 게 정말 개인적으로 좀 역겹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에서도 뭐 SOP를 반으로 줄인다. 이미 들어갔던 K스타 또는 KOK는 끄잡낼 수가 없는데 그걸 SOP라는 걸로 받았고, SOP가 결국에는 그 보상을 받는 기준이 되는데, SOP를 절반을 딱 쪼갰다는 이야기는, 없앴다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내 자산이 50%가 줄어든 것처럼, 결국엔 내가 먼저 넣어놨던 그 자산은, 투자를 했던 거는 손을 못 대는 거고 받을 수 있는 거는 보상밖에 없는데, 그 기준이 자산이 그만큼, 그냥 뭐 자산을 이미 날렸다고 봐야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그 보상받는 것조차도 50%밖에 안 된다. 누구를 위해서? 신규 유저를 위해서. 근데 신규가 얼마 들어올지, 그 보상 수량이 뭐 옛날에 262 해가지고 한 거의 80%를 이쪽 SOM들이, 결국에는 그 투자한 사람들이 받아갔던 거를 뭐 13 뭐 42 해가지고, 결국에 뭐 그 내가 받을 수 있는 것과 내가 본래 받던 60%가 30%가 되고 해가지고 그 재원을 만든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결국에는 살을 깎는 희생을 또 해라, 그런 주장이. 정말 할 이야기 많지만은 이 정도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상화를 위해서 하고 있다. 이 시답자는 KOK 플레이 앱조차도 갈아버려야 된다. 스태킹 지갑과 연결되는 것만 소스를 가지고서 나머지들은 그러니까 뭐 뼈대는 그대로 살려놔야 되겠지요. K 콘텐츠, 뭐 그 콘텐츠 부분은 그대로, 쇼핑몰 그대로, 뭐 여기에다가 예전에 그네들이 뭐 하고자 했던 뭐 8개국어, 어, 이 내가 한글로 쓰면은 영어권 사람은 영어로 뭐 글을 읽을 수 있고, 뭐 메시지를 읽을 수 있고, 뭐 그런 것들 이야기했다가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뭐 얘들 말만 해놨지 뭐 하나 한 게 없어요. 예, 이런 일이 한번 발생이 되고 이게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다시는 발생이 안 되도록 하는 게 한번 이루어지고 나면은 우리는 정말 굳건한 그런 시스템으로 어, 이 사업이 진행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참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